그러면 그 메이장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발표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그러면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신장 지역의 출토 당나라 기록물의 복원과 보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장 출토 당나라 기록물의 복원과 보존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다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로 보자면은 그 서역은 옥문강과 양간의 서쪽, 컹글린 쪽의 독저, 발하우슈의 남동쪽을 얘기를 합니다. 광해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역을 포함을 해서 다다를 수 있는 전 지역을 통칭을 합니다. 중앙아시아 그 협의로 서역을 통해서 그 다다를 수 있는 전 지역을 통칭을 하는 것이 광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아시아라든지 서부 아시아, 인도 반도, 기타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역에 있는 출토된 기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서역은 옥문강과 양간 서쪽 콩글랑이 동인의 발하슈 지역에서 나온 그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재질로는 종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목판 같은 것도 사용이 됐었고요. 신장 지역에서 출토된 기록물들은 4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600년 동안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물들은 중국어라든지 산스크리트어, 간다라어, 코다 문자, 쿠차 문자, 티베트 문자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크로드가 교통의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장 지역의 시크로드 상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많은 국가 언어와의 밀접성을 통해서 당시의 그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고대 서역의 활발한 국제적인 교류를 반영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당시 중국의 외교와 실크로드 문화 연구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최소한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신정 지역의 출토 기록물은 오랫동안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이동을 겪으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긴급한 구조와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이 기록물들은 신장 지역의 문화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정리하고 연구하여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복원 기술을 적용해서 원본 출토 기록물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일대로 구상의 새로운 조언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크로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훼손된 기록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과 조치를 연구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출토하는 기록물들은 4세기에서 10세기에 나온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네요. 아우랄스타인은 신장의 그 기록물에 대해서 고대화적인 고고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이분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아시아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부 신장이라든지 두난 지역을 탐사를 했습니다. 그 전면적인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뭐 봉수대라든지 불교 사원이라든지 주거지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대량의 문화 유적과 기록물을 출토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오타니 고즈이입니다. 일본 고고학자입니다. 중앙아시아 탐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시크로를 따라서 옛 청현을 경유하여 흑탄과 투르판을 어,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탐사에 대한 기록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6,731km에 달하는 86개의 문화유산을 발굴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당나라 시대 것이 뭐 불교 경전이라든지 법전, 역사적 사료, 서역에 관한 기록물, 고서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이 이러한 그 출토된 유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분은 폴 펠리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분도 신장 탐사를 했습니다. 1906에서 1908년까지 신장 내 카슈가르 지방의 세계 유적지를 대규모 조사 및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차은에서 발굴을 통해서 사라졌던 그 기록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민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낭의 막고글에서 6천가지의 기록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고서화라든지 의복 목재도 있고요. 이러한 악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많은 수를 가져갔고요. 종이에 기록된 불교 경전은 일본의 오타니가 이끄는 탐사대가 투르판 토호쿠에서 최초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불교 경전 모음과 원강 6년에 기록된 불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됐던 종이는 상지, 뽕나무 종이입니다. 이 회계 출납부를 발굴을 했는데요. 흑탄 지역 북단 100km에 위치한 마자탁 산에서 존재하는 당나라 때의 사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21세기 초에 스타인과 오타니와 폴펠리엇은 남부 신장 지역과 두낭의 각기 다른 탐사를 지정했습니다. 이 탐사를 통해서 대량의 기록물과 유물이 발견이 되었고 일부는 자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여러 나라로 그 자국으로 가져갔죠. 중국도 이러한 그 일부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중국 국가도서관, 중국 인민대학교 박물관 등에 저희가 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기록들이 대부분 종이 기록물로서 파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정 지역 출토 기록물의 파편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보시죠? 여기 파편이 보이시죠? 종이로 된 그 기록물의 파편입니다. 그 복원 전에 출토 기록물에 대해서 훼손 유형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상태를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 훼손 유형이 다양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훼손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짐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좌굴이라든지 파손, 결손, 산화에 의한 부식, 좀먹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와 종이가 이렇게 붙는 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종이 재질의 차이라든지 보관 환경의 차이, 그 출토 기록물의 나이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그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얼룩이라든지 입자, 동물 분면으로 이렇게 오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종이라든지 필적에 대해서도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신정 지역에서 출토된 기록물에 종이는 수공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광기물에 사용된 종이 재질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나라의 광기록물에 사용된 종이 재질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 재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라든지 인피석류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한나라에서 뭐 그 서예라든지 그 고서와 같은 경우는 한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됐던 것이 상지라고 하는 뽕나무 껍질로 만든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종인데요. 당나라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원에서 생산되는 그 뽕나무 껍질을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흑탄 지역의 종이 제조업은 당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08년에 스타인이 흑탄시의 상지로 만들어진 회계 출납부를 발견했습니다. 마자탁이라고 하는 산에서 발견을 했었는데요. 이 기록을 봤을 때 사원에서 이 발견됐던 그 장소인 사원에서 종이를 현지 구매해서 조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이미 서역에서는 고서화라든지 서예의 상지가 널리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흑탄에서 종이 제조업이 등장했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서한 왕조 시대에 종이를 발명을 했습니다. 종이는 실크로드 서쪽을 따라서 하서주랑의 서쪽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몇몇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자면 한나라 때부터 고대 안후이 유역에서 나무 껍질로 종이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거의 18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종이입니다. 한나라 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흑탄의 제지업이 당나라 때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우정국의 사람들은 시크로 남부의 작은 사막 도시에서 상지를 했다고 합니다. 뽕나무 껍질은 점성이 좋고 그 섬유질이 부드럽고 섬세해서 가공하기 쉽다는 점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역 신장의 현지 주민들은 뽕나무로 원료를 해가지고 상지를 제조했는데요. 이를 우정구 상지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 종이가 번성한 것뿐이라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시크로드의 끝단인 밀라노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 그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유럽 사람들과 유럽인들은 비단과 함께 상지를 실크로드의 귀중품으로 여겼습니다. 중국 종이의 발명은 전 세계 문화의 트렌드를 바꿀 정도였습니다. 위나라와 진나라 때부터 대나무 대신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 누란의 종이 기록물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기 314년 두남 만리장성의 봉수대 아래에서 출토된 소그드 문자를 편지를 통해서 소그드 상인들이 최초로 양질의 종이를 사용해서 중원과 교류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원에서 최초로 이러한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소그드 상인들은 중원대에서 생산된 종이를 누란, 코단, 그리고 고향인 사마르칸트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중국 산스크리트 코단, 쿠타 양치 문자로 쓰여진 불경 다수가 탈인 분지 주변의 불교 사원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종이가 서역으로 소개가 되었고 많은 불경이 이때 필사가 되어서 불경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차후에 네스토리우스교와 마니교가 차용해서 종이를 활용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신장에서 생산된 종이는 기록물 용도뿐만 아니라 화폐라든지 부채 제조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용이 된 것이죠. 위구르 의학에 사용되는 의학에 대한 연구에 따르자면 현지인들은 그 흑탄산 종이를 상처에 감으면 출혈이 먹고 염증을 줄이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인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이의 훼손 상태를 저희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당나라 시대의 그 필사본입니다. 그 종이의 그 인기가 이렇게 흡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단당 울리크 마을에서 출처된 것입니다.
길이는 19.5cm, 폭은 17cm입니다. 검은 그 먹으로 피사되었습니다. 종이 재질은 대마 종이입니다. 상대적 비교적 부드럽고 양면 모두 필사가 가능했습니다. 일보 종이가 좀 두꺼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이 그 재질 기술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 종이 두께는 0.243mm였습니다. 습도는 그 3.7, 그 상승도는 pH 6.84였습니다. 순백도는 32.38%였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또 작업도 했는데요. 또 오염된 상태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오염되어 있고 결손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좀먹음 등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의 일부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또 종이 앞면은 지나치게 표백 처리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서리는 부분적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 저희가 이 출토 전에 그 표백을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모서리가 떼어져 나갔죠. 종이가 너무 얇아서 반대편에 그 글씨가 그 비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 다른 면에 그 글자가 다른 면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은 기록물은 차카타이 기록물입니다. 차카타이 필소본이고요. 저희가 재질 분석뿐만 아니라 또 그 필기 재료도 분석을 했습니다. 먹 같은 잉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국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잉크로 쓰여졌습니다. 잉크는 안정적이고 오래 유지가 된다는 어, 그 장점이 있고요. 주요 성분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러한 잉크 분석의 목적은 정보의 그, 그 날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리고 보건 기술을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원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복원과 보존의 목표는 기록물과 기타 기록물의 수명을 연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원본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원 전, 후가 원본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자료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복원이라고 하는 것, 보존이 최대한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불필요하고 성급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를 하고 살충, 살균, 탈산화, 평탄화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기도 하죠. 특수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보존을 잘 하면은 또 그 종이 강도라든지 보존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원 절차의 그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나 있고요. 굉장히 특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복원 전과 후 사진을 비교를 했습니다. 종이 섬유의 그 형태적인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섬유를 테스트를 하고 또 저희가 그 분석을 함으로써 그 유사한 그 훼손된 종이 기록물에는 비슷한 저희가 복원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복원 작업뿐만 아니라 그 보관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만들었고요.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산이 안 들어있는 그 중성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이 사진은 복원 전과 후가 비교되었습니다. 기록물은 그 벌레 때문에 좀 먹은 상태였습니다. 해충이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훼손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장지엔 출토 기록물은 오래전에 발굴된 고고학적인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서역의 기원으로 발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확대된 그 문화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이태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발전 과정에 대해서 문화적인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신장 지역의 출토 기록물은 훼손 상태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록물의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종이의 복원과 적절한 복원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을 어떻게 그 훼손된 문서의 기록물의 복원을 잘할지가 저희의 어려운 그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가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또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